보장 기능이 꼭 포함이 돼야 되는군요. 얼마나 당연 중심생명보험 계약자의 목적, 완전 판매가 되는 거죠.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덜 받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더 계획적이고 조금 더 행동에 오리엔테드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유언은 이제 죽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죽기 이전에 보험이나 신탁과 같은 그런 상품을 이용해서 유언의 그런 이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네. 우리 가깝고도 먼 당신, 이런 것처럼 가까운 것 같지만 먼 거, 이런 거 있듯이 보험이 이제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이제 보험 상품을 바라보면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수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그 보험의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드릴 테니까 네. 그 사례 속에서 한번 좀 답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사례는 이제 김경철 씨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나이는 60세고요. 네. 남자가 이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을 정확하게는 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한 24년 정도는 더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5억 원, 그리고 아파트가 9억 원. 이렇게 이제 자산이 많지는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 자식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계속 잘하면 좋을 텐데, 나 직장 생활 못 하겠으니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아버지한테 창업 자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당연히 김경철 씨는 안 해주고 싶겠죠. 근데 또 자식이 이제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김경철 씨가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김경철 씨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의 그 간절한 이런 요청을 뿌리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경철 씨의 사례를 보면은 현금 주식이 5억 원, 그리고 아파트가 9억 원, 토지 2억 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러한 목적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험을 선택하신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김경철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이게 자식 부탁인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냥 5억 원 사업 자금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한테 의존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 교수님 같으면 그런 거 택하시겠어요? 뭐 저는 물론 거기에 반대. 그런 방법은 안 택하시겠다. 뭐 각자 독립적인 자신의 생활을 가는 게 난 맞다고 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방법은 뭐 자식이 달라는데 못 줘 그러고서 끝까지 자기가 움켜쥐고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자식이 돈 있는 거 아니까 계속 와서 조를 거 아닙니까? 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게 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보험 전문가이신 이제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5억 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에 좀 보탬을 좀 하고, 음. 그다음에 죽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음. 그런 보험들이 있을까요? 그런 상품들이 보험에서? 그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예. 그런 상품이 딱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 즉시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즉시연금이라는 게 지금 60세 된 김경철 씨가 앞으로 한 20여 년 더 산다고 하면은 뭐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서 20년 이 확정형 즉시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5억 원 또는 5억 원 중에서 1, 2억 정도를 자식이 원하면은 사업자금으로 뭐 빌려준다거나 준다거나 하고 나머지 3, 4억을 갖고 이 즉시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을 예를 들면은 지금 시중에 이 공시이율이 약 2.5% 내외입니다. 그래서 2.5%면은 이게 4억 원의 경우에 월 150만 원 정도씩의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은행의 네.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군요, 지금 현재.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이 보험을 이용한 이 노후나 또는 그 증여 또는 상속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연금을 사용하고 즉시연금 중에서도 이 종신형을 택할 경우에는 이 처음에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에 대한 즉시 지급한 보험료를 원금은 20년 후에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 후에 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상속으로 또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수익자에게. 그래서 그런 니드에 맞춰 있는 상품이 바로 즉시연금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교수님 설명을 제가 처음 들을 때는 막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 사실은 저는 뭐, 그래도 좀 이쪽 분야를 미리 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 이게 정확한 용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들어서 이제 소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뭐, 김경철 씨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경철 씨를 보험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김경철 씨가 예. 보험 가입자 또는 보험 계약자 계약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보험자. 보험자. 예. 예. 그럼 아까 이제 즉시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즉시연금이 이제 매월 한 150만 원씩 뭐 네. 4억을 기준했을 때 이제 네. 나온다 그러면 그 돈을 김경철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다 그러면 김경철 씨는 또 계약자 겸 또 뭐라고 부르죠? 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가 되는 수익자. 예. 김경철 씨는 이제 맞습니다. 계약자 겸 수익자. 네. 예, 그러니 이 경우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데 실제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은 아버지가 내고 그 나오는 그 돈은 아들이 받는다. 그렇죠. 예, 그것도 가능하다. 네. 예, 이제 보험은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즉시연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험을 들으려고 하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뭐 책자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이제 보험 계약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럼 보험 계약자에게 주는 거를 뭐 상품 설명서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면 뭐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상품 설명서가 예. 비교적 보험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뭐 한두 페이지짜리 그런 이 리플렛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품 설명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상품이로구나 하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험을 저도 뭐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은 사람은 아닌데 보험을 들을 때 기억을 하면 뭐 이만큼 오더라고요. 예, 뭐 내용이 이제 꽤 많이 오는데 그 이 상품은 이러이러한 상품이다 하는 상품 이제 설명서 네. 이제 이게 오기도 하고 뭐 보험 계약서에서 뭐 어디에 사인도 해라 도장도 찍어라 이렇게 오는데 그건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인하는 거는 보험 청약서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니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 심의를 통해서 알려달라 결정을. 그래서 내가
보험을 원한다, 청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청약서라고 부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험자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계약을 수용을 할 경우에 예, 그 경우에는 이제 보험 계약자에게 그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그 증권을 이제 보내주는데 보험증권. 그게 예, 보험증권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는 보험증권은 뭐 한 장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뭐 막 붙어 있는 게 또 약관이라고. 예, 예, 예. 약관은 약관이 말하자면은 아주 계약서입니까, 그게? 계약서입니다. 아하, 아, 보험 계약서가 이제 예.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그렇죠. 말로 부른다. 예. 예.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보험 전문가시고 뭐 저는 이제 법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보면 이제 청약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되는 거로군요. 청약을 하는 거는 보험 가입을 하는 예, 계약자가 가입을 되는 하는 거죠. 사람 이제 그 내용은 사실 보험회사에서 보내주지만 음,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음, 내가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게 청약이고 네. 예, 보험 회사에서 음, 이 사람에 대한 뭐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그래 보험 가입 시켜줄게. 승낙. 예, 승낙. 음. 예,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성립이 되는 거고. 거죠. 네. 그럼 그 시점에서 보험회사에서 예, 뭐 보험증권, 예, 이제 약관. 계약의 내용을 하는 이제 보험 약관 예,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예, 청약자, 보험 계약자에게 이제 보내준다 이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보험 증권 청약서 포함해서 보험 약관까지 예. 이 전달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1차적인 소위 완전 판매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불완전 예. 판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불안전 판매가 되면은 네. 나중에 음. 이 서로 보험자. 불편할 네. 이 가능성이 그렇죠. 생기가 된다. 예, 예. 저는 아까 이제 김경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보험을 들게 되면 매월 뭐 한 160만 원씩 이제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보험 보장 개시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게 뭐 보험 개시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돈을 받는 날 예, 뭐라고 표현하죠?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보험 개시일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이 효력을 발생해서 예. 예, 보험이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 그렇죠. 시작되는 날. 예, 시작되는 날, 이 날을 이제 보장 개시일, 이렇게 개시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보험 계약일은 계약한 날짜, 뭐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좋다 한 날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보험이 그 말씀하셨던 이제 즉시연금 말씀하셨는데 즉시연금 네. 하면 예. 20년 동안 이제 160만 원씩 돈을 준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는 뭐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뭐 그 중간에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보통 예. 그 연금을 지급하면서 예. 이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으로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망보험을 지급을 합니다. 예. 예. 라고 예, 금액은 작지만 사망 보장도 통상적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 즉시연금 보험의 주 목적은 이 살아있을 때의 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금액이 크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사실 신탁과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장 기능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신탁은 네, 네. 뭐 사업 신탁을 설정해 놓고 사업 20년 동안 뭐 150만 원씩 받는다 하고 뭐 끝난 시점에 누구한테 이제 상속을 한다. 그 신탁과 똑같은데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금액에 다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예, 항상 그 보장 기능이 꼭 포함이 보장 돼야 기능이 되는군요. 있습니다. 예, 예. 법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보험에 대해서 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뭐 예적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신탁 예.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중간에 해약을 하더라도 원리금 원금은 적어도 받는데 왜 보험은 받는 원금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보험의 경우는 보장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위한 예를 들면 생명보험의 경우는 언제라도 사망을 할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장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일반 저축 상품하고 신탁 상품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보장 기능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과 보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음, 이제 보장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걸 가지고 예.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보험 전체는 아니고요. 예, 지금 뭐 생명보험 쪽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쪽인데 예, 예. 뭐 일반 뭐 재산보험이라든가 배상책임보험 이런 쪽은 보장 기능만 주로 갖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생명보험의 경우는 예. 많은 경우 저축성이 같이 있으니까 저축과 보장이 같이 이제 있는 게 생명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지금 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 제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접근할 때 네. 이건 보장성 보험, 이건 저축성 보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네. 사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네. 보장성이 포함되어 있다 반드시.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축성 하면 이제 저축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네. 많이가 아니라 전체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게 뭐 보험 해약했을 때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덜 받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좀 확실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들기 전에 그 특별히 뭐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보험을 들기 전에 때. 가장 이제 깊게 고려해야 될 사항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거 이제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보장일까? 그죠? 뭐 보장인지 저축인지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이 보통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를 이제 대리하는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 되게 같은 옆집의 분들 아주머니, 그렇죠. 그런 뭐 분들이 친척, 과거에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단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품으로 팔게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정화가 되고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보장일까? 그것을 이제 정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비에 이 뭐 월 150만 원, 뭐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필요하다. 또는 뭐 나는 이미 그런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연금보험이 나는 죽었을 때 이 받게 되는 보험금을 내 자녀들한테 상속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목적이 확실히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 그렇죠. 이제 보험 계약자의 목적. 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예, 이제 상품을 택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뭘 선택해? 두 번째로 간다면은 뭐 이 상품에 해당되는 이 보장의 규모, 그러니까 보험금을 얼마나 받는 그걸 내가 택할 것인가. 내가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한 5억이나 10억 정도는 이 보험금으로 받기를 원한다. 수익자인 이 자녀들한테 남기고 싶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삶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보험료가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의 여유를 내고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보험 금액을 정하는 거하고 보험료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큰 금액의 보장을 택하기보다는 자신한테 적정한 수준의 이 소위 경제적 고려를 해서 정하는 게 보험료의 부담이 적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당장 욕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금액을 납입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면 뭐 해약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그렇죠. 가능성이 중간에 힘이 붙이면은 유지를 못하고 이제 해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절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해지하면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규모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고려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전문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과정의 내용이 노후의 이제 상속, 뭐 유언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언과 상속의 기능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보험 상품의 이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소개를 드렸던 즉시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는 상속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내가 연금을 받고 마지막에 사망한 후에는 이 원금은 이 내가 원하는 수익자,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이 그런 연금 형태의 생활비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기부를 한다거나 그냥 일상적인 상속을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신생명보험이라는 그런 상품이 아주 일반적인 상품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종신생명보험이 아니더라도 변액생명보험, 유니버설 생명보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종신보험의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서 내가 죽은 후에는 나는 뭐 배우자도 없고 나는 자녀도 없고 또 그들한테 남겨주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은 수익자를 공익단체라든가 또는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 수익자를 정해놓고 가입을 하면은 그러면 뭐 가입한 중간에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한 후에 보험금은 뭐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은 자신의 장례 비용에 써주고 나머지는 그런 공익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상품 이제 이름인데 이제 즉시연금과 종신연금 두 가지 종신보험. 종신보험 죄송합니다. 종신보험 이렇게 이제 즉시연금 보험 상품은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가 이 납입한 보험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뭐 이자 수익이 될 수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향유하고 죽은 다음에는 그 낸 금액을 상속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처음에는 보험료를 원금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종신연금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은 일단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혜택을 누리는 게 없고 사후에 보험금을 어떻게 상속을 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품을 잘 활용하면 뭐 유언과 상속 플러스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이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제 액션 중에 하나,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큰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